내년 1월 1일 동해안은 큰 한파 없이 대체로 맑아 해맞이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수온 변화로 어획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크게 줄고 방어가 어획량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기획 마지막 순서로 조기 폐광을 앞둔 태백 삼척 지역의 대체산업 준비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내년 1월 1일 강원 동해안은 비교적 큰 한파 없이 온전한 새해 해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강릉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은 9도로 비교적 포근한 가운데 날씨는 대체로 화창해 해맞이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일출 시각은 태백산 고원 자연휴양림이 오전 7시 32분으로 가장 빠르고 동해안에서는 7시 38분부터 43분까지 해가 차례로 뜰 전망입니다.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장 25곳에 구급 인력 258명이 배치되고 지자체와 해경도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강원 동해안은 올해 수산물 어획량에서 방어가 오징어를 넘어서며 수산물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수온 변화에 따른 서식 환경이 바뀌면서 수산업과 먹거리 관광에도 전략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강원도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3,400여 톤.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어획량 감소폭은 더 큰데 이런 형태의 어획량 감소는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어업인들은 수온 변화로 어군이 넓게 먼 바다에 형성되면서 연료비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징어를 잡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징어가 이제 형성이 되면 남쪽으로도 좀 빠지는 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가버리 오징어 구경 못하고 그거 가서 기름만 잔뜩 찍어 왔으니 이제 오늘 또 안 나가지 뭐. 오징어의 빈자리는 방어가 채웠습니다. 1년 전 3,000톤 수준이었던 방어는 2배 수준을 기록하며 동해안 대표 수산물로 올라섰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어획량 상위를 보면 방어가 1위, 2위는 붉은 대게, 3위와 4위인 오징어와 가자미는 어획량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획고에서는 고가 어종인 오징어와 문어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어는 자원 회복 노력으로 어획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오징어는 자원 고갈에다 수온 변화로 어획량을 늘릴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수산업계는 방어 가격 경쟁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은 방어를 잡아 가두리에서 1m 이상으로 키워 겨울철에 마리당 수십만 원에 파는 게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온 변화로 인한 방어의 독주는 강원 동해안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징어는 기후변화와 남획에 의해서 개체수가 상당히 줄어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방어의 경우에는 올해 9월부터 동해안을 따라서 예년에 비해 높은 수온이 유지가 되면서 어장 형성이 원활한 것으로. 수산물 어획 지도가 바뀌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어업과 동해안 관광 상권의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올 한 해 지역의 현안을 되짚어보는 송년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페트법 시한이 20년 연장됐지만 석탄공사 광업소의 조기 폐광 소식이 전해지면서 폐광 지역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태백과 삼척 지역에서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 폐광 논의는 지난 2월 급물살을 탔습니다. 석탄공사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노사정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끝을 나가올 수 있다는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장기 계획 발표에 아무런 그 생존권 보장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 노조와 정부는 논의 보름 만에 단계별 조기 폐광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2023년 전남 화순광업소, 2024년엔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폐광 시기가 앞당겨지자 각 지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경제 피해 규모가 태백시 3조 3천억 원,
삼척시는 5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조기 폐광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알리100입니다. 알리100은 필요 전력 모두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의미합니다. 강원도는 태백과 삼척 두 곳에 풍력과 수소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동시에 첨단 산업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삼척시의 수소열차와 로봇 AS 산업 등을, 태백시에는 원격 의료와 배터리 소재, 친환경 에너지, 데이터 센터 산업을 키울 예정입니다. 지역별 특화 사업도 추진됩니다. 삼척시는 도계 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유치하고 태백시는 면산 일대에 티타늄 광산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조기 폐광에 따른 문제들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산업 유치 아니면 기업 유치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에 폐광지역 활성화의 마중물로 자리 잡은 강원랜드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합니다. 페트법 시한이 2045년까지 연장된 데다 내년부턴 코로나19 이후 저조했던 영업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폐광 지역에 투자되는 기금 규모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지역 상생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폐광 지역을 발전시키고 폐광 지역에 참 유일한 큰 기업으로서 하려고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된다. 10년, 20년에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된다. 석탄 산업의 종말 앞둔 태백과 삼척 지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체 산업을 육성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의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서민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12월 강원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110.66으로 지난달보다 0.2%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7%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 추이를 보면 강원도는 2020년 0.6%, 2021년 2.8%, 올해는 6%로 상승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강릉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31개 도시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6.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주택 매매량이 지난해 11월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미분양 물량은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주택 매매량은 1,650세대로 지난해 11월 3,188세대보다 48% 넘게 줄었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2,365호로 지난해 12월 1,650호에 비해 30% 늘었고 지난 10월보다도 3.4% 많아졌습니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613호로 한 달 전에 비해 3.9% 감소했습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지난주 대비 0.18% 떨어지며 18주 연속 하락해 1년 전과 같아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7월과 8월 106.9까지 오른 뒤 점차 하락해 12월 넷째 주 104.8까지 떨어지며 1년 1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넷째 주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영동지방은 하락폭이 커지며 태백 마이너스 0.16%, 속초 마이너스 0.09%, 동해 마이너스 0.07%, 강릉 마이너스 0.06%, 삼척 마이너스 0.04%로 전 지역에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631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269명, 속초 117명, 동해 103명, 삼척 58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86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병상은 114개 가운데 61개가 사용돼 가동률은 53.5%에 이르고 있고 겨울철 추가 접종률은 13.7%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에 강릉시 중앙동과 원주시 봉산동이 선정돼 국비 1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시 중앙동은 2019년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돼 골목상권 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서비스가 구축되며 원주시 봉산동은 스마트 공원 등이 조성됩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의 안전, 교통, 생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문제를 개선해 도시재생 사업 효과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